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정시 서울소재 주요대학 분석 그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회원여자고등학교 김명현입니다. 오늘 강의는 4개의 그룹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의 정시 모집의 특징 및 지원 전략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그룹으로 광운대, 국민대, 명지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숭실대의 정시 모집 특징 및 지원 전략, 세 번째 그룹으로 서울소재 여대 중에 이화여대, 숙명여대를 제외한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시현여대 4개 여대의 정시 모집 특징 및 지원 전략,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룹인 삼육대, 서경대, 한성대의 정시 모집 특징 및 지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그룹을 설명드리기 전에 정시 모집과 관련된 건국대부터 시작해서 삼육대, 서경대, 한성대까지 저희가 진학 지도를 할 때 고려할 요소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7가지를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대학별 모집군의 이동과 모집 인원 변화. 그래서 가군에서 선발하다가 다군으로 가게 되면, 다군에서 선발하다가 나군으로 오게 되면 그 합격 가능성이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당연히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대부분의 경우는 합격 가능성이 변동이 발생하고, 모집 인원이 줄어도 마찬가지 합격 가능성에 변화가 발생하게 될 테니까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전형 요소 및 활용 지표, 가산점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의 그룹별 대학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탐구 과목 수의 변화가 있는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가, 백분위를 반영하는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가, 아니면 탐구에 있어서 표준 점수를 그대로 가져가는가. 가산점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냐면, 응시 영역이 같으면 예를 들어 미적의 과탐을 본다라고 말하면 가산점은 그 대학 자연계에 지원하는 애들은 모두 다 미적의 과탐을 보는데 무의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지원을 해보면 반영 비율의 가산점을 더하면 대외적으로 말하는 원래의 최초의 반영 비율에서 변화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산점이 붙으면 30% 반영하는 것들이 실제 34%, 35%까지 이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가산점 부분은 실질 반영 비율의 편차까지를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능 반영 방법인데, 대학 환산점을 따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 및 한국사의 반영 방법상 특정 등급에서 유불리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전년도 선택형 수능, 통합형 수능의 도입 이후 저희가 신경 쓸 게 교차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교차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다섯 번째로 2022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가지고 그룹별로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 정보를 만들었냐면, 대교협 어디가에 입시 결과가 나와 있죠. 거기 70% 컷을 기준으로 100분이 70% 컷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모집 일정과 경쟁률에 대해서 좀 분석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그 외 대학별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1그룹 건국대, 동국대, 숙명대, 홍익대와 관련돼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했죠? 모집 군의 이동과 모집 인원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건국대, 동대, 숙명대, 홍익대의 인문 관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국대는 전년도 대비 변화가 별로 없고요. 동국대의 경우는 변화가 좀 있죠. 그래서 가군에서는 55명의 모집 인원 감소가 있었고, 나군에서는 59명의 모집 인원 증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군의 이동은 없었지만 91명의 가군 모집 인원 증가가 있어서 전년도보다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기대가 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연계열을 보시면 인문계열의 건대 변화는 별로 없었는데 자연계열은 아니죠. 나군에서 67명이 늘었고 다군에서 6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60명이 나다군에서 바뀐 부분을 고려해서 건대를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의 경우는 가군에서 72명이 증가해서 자연계열도 인문에 이어 자연계열까지 숙명여대는 입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만큼의 모집인원 변화가 있었다. 사실 30명 이하의 모집인원 변화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30명 이상의 변화는 좀 저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형 요소 활용 지표 가산점을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건국, 동국, 숙명의 전형 활용 지표는 다 수능 100인데 활용 지표는 표준 국수 표준 점수의 탐구를 100분위를 기준으로 한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데 아닌 대학이 존재하죠. 홍익대가 표준 점수를 사용하죠. 그리고 탐구 과목 수는 다 2개인데 가산점에 있어 좀 차이가 있죠. 숙명여대가 신소재 물리 전공에 대해서 물리 영역에 응시했을 경우 5%의 가산점을 준다. 그리고 건국대, 동국대는 한국사를 반영 비율을 5%를 줘서 실제 반영을 한다. 다른 대학들이 가산점 혹은 감점의 방식으로 반영하는 데 반해 건국대, 동국대는 5%지만 반영 비율이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죠. 그럼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와 다르게 홍익대는 표준 점수만 반영하는데 지원할 때, 홍익대를 지원할 때 건국, 숙명여대와 비교해서 홍익대를 지원할 때 저희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전년도 대수능 탐구 영역 성적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전년도에 사탐의 표준 점수의 평균은 66점이었고 과학탐구의 표준 점수의 평균은 71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탐구 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 편차가 존재했었죠. 무려 몇 점이요? 5점이나요. 그래서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를 보고 거기에 과탐을 응시한 사람이 인문 모집 단위에 지원한다. 이걸 변환 표준 점수를 탐구해서 쓰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를 그대로 가져와 버린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 네, 과탐이 유리하죠. 5점이나 높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저희 강의 첫 번째에서 김창국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한번 설명을 하셨겠지만 올해는 이제 여기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탐이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과탐과의 표준 점수 편차가 조금 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느냐 아니면 표준 점수를 그대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존재하고 표준 점수를 그대로 하는 홍익대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건국, 동국, 숙명여대 대비 뭔가 주의할 점이 있다. 탐구 영역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중요한 뭐가 좀 더 중요하죠? 예, 반영 방법, 반영 비율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인문자연을 따로 건국, 동국, 숙명, 홍익에서 정리를 해봤더니 보통은 어떤 식이었냐? 국어에서는 평균적으로 25 내지 30 정도, 영어에서는 15 내지 20, 탐구는 20에서 25 정도였는데 좀 이 평균적인 5% 내외의 차이보다 더 벌어지는 대학이 있었어요. 숙명여대 인문이나 의류학의 경우는 국어 반영 비율이 35%로 제일 높았어요. 그 다음에 건대 동국대는 한국사를 5% 반영한다라는 것도 좀 특징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사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 계열의 이제 정시 수능 반영 방법, 영역법 반영 비율을 좀 보시면 국어는 20에서 25. 그 다음에 그 앞에 인문보다는 5% 정도 줄었죠. 수학의 반영 비율은 30에서 35. 그 다음에 영어의 반영 비율은 15에서 20, 탐구의 반영 비율은 20에서 25인데 아닌 대학이 있었어요. 5% 이상 차이가 나는 대학들은 일단 숙명대 수학과가 보시면 국어 15, 수학 50, 탐구 15. 그럼 영어는 20 정도 반영되니까 수학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니까 수학과 쓸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통계학과도 좀 바뀐 게 있죠. 탐구는 10으로 줄여버리고 국어는 20으로 늘려버리고 수학은 확통과 미적분, 기하를 다 반영한 상태로 50까지를 주는 좀 특이성이 발견되더라.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다 탐구 0에서 20, 25 정도를 자연계에서 반영하는데 어디? 건국대 자연2 관련해서는 30 정도로 과탐의 반영 비율이 높더라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도 마찬가지로 다군에서 과탐의 반영 비율이 30%로 조금 높더라라는 것도 체크할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영어 등급별 반영을 한국사 등급별 반영을 건국, 동국, 숙명, 홍익은 어떻게 하느냐? 이 그룹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느 등급을 제일 많이 맞았는가라고 봤더니 전년도 기준으로 평균이 2등급의 내외에 걸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잘하면 1등급을 받고 못하면 3등급을 받는 건데 이때 어떤 편차가 존재할까라고 좀 따져봤습니다. 물론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는 그 수능 반영할 때 총점이 1000점이고요. 홍익대는 195점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들은 그 건국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2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이렇게 이제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고 숙명여대, 홍익대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이렇게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좀 보시면 건국대 인문은
1등급과 2등급 점수 차이가 4점이고 자연은 2점이고 동국대는 1점이고 숙명여대를 200으로 홍익대를 200으로 만들면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숙명여대는 4점이고 홍익대는 몇 점이죠? 10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국대 인문의 4점 차이, 그다음에 숙명여대의 4점 차이, 2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홍익대의 10점 차이 정도가 좀 큰 격차를 보여서 내가 1등급을 맞느냐 2등급을 맞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질 필요가 있었고요. 이걸 3등급 수준으로 보시면 숙명여대는 8점 차이, 3등급, 2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그다음에 홍익대의 경우는 100점일 때 7점이니까 200점이 14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홍익대 같은 경우 영어를 몇 등급을 받았는지를 훨씬 더 상대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의 경우도 건대 동대는 어떤 일이 있었죠? 비율 가져가잖아요. 가산점이나 감점이 아니라 비율을 가져가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도 체크도 필요했고 숙명여대, 홍익대는 가산점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1000점에서 좀 따져봤습니다. 가산점을 가져간다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 대학을 쓴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통 3등급 전후에 한국사 등급을 맞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걸 좀 봤더니 동국대는 1, 2, 3등급의 편차를 지금 다 주는 거 보이시죠? 근데 1등급을 받았을 때 1000점 만점에 50점인데 환산했을 때 3등급을 받았을 때 49.25점이니까 1000점에 몇 점이 감점되는 거죠? 0.75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1등급과 3등급의 격차가 5%를 반영한다고 해도 크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숙명여대 홍익대는 3등급을 받으면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4등급을 받을 때 동국대를 제외하고 건대, 숙명여대, 홍익대에는 감점 정도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숙명여대가 4등급을 받았을 때 1, 2, 3등급 격차가 1점 정도 났고 건국대는 차이가 없었으며 동국대는 몇 점의 차이가 있죠? 2.5점 정도의 차이가 있죠. 동국대 2.5점, 숙명여대 1000점일 때 1점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서 상대적으로 어디가 동국대가 4등급을 받았을 때 감점의 요인이 더 많이 발생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시고 홍익대 1000점 만점으로 4등급을 받아도 1, 2, 3등급 받을 때 51.28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4등급을 받을 때 50.77점이니까 그 점수 격차가 1점이 안 나니까 이것도 그 심한 수준은 아니었더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차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정시 자료집을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에서 만들 때 책자가 총론에 해당되는 센진학 2023 정시진학 지도 길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분석 1, 2 이런 식으로 내는데 일단 정시에는 저희 센진학 프로그램을 저희 많이 활용하죠. 정시 실제 진학 지도를 하실 때 그 센진학을 기반으로 추출해 봤더니 건대, 동대, 숙대, 홍익대의 교차 지원의 비율과 합격률의 비율이 어땠냐? 건대는 교차 지원 42.3에 합격률 25.8, 동국대는 35.6에 28.2, 숙명대는 21.5, 39.7, 홍익대는 30.2, 20.8 정도의 결과치를 통계적으로 낼 수 있었는데 주의할 점은 센진학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모집을 한 전체 정보값이 다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어요. 그죠? 센진학 프로그램에 성적을 입력하고 지원한 결과치에 대해서만 들어있기 때문에 대학이 실제 진행한 전체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제한적 정보라고 센진학 프로그램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학별 분석에서는 뭘 요구했냐면 대학들에 요구했어요. 미적의 기하보고 인문계 모집단위에 지원해서 합격한 사람, 지원한 사람, 합격한 사람에 대한 정보값을 줄 수 있느냐라고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홍익대는 안 줬고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는 입학처에서 저희한테 좀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 센진학 자료집 중에 정시 대학별 분석 1, 서울권 캠퍼스라는 책자의 뒷부분에 실려있는 내용인데 건국대를 보시면 인문계열 전체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볼 때 확통이 어땠다? 46.62%였다. 미적은 42.61%, 기하가 10.78% 등록을 했다. 따라서 건국대의 경우 미적분과 기하를 보고 최종 등록한 비율이 어땠다? 확통보다 훨씬 높았다. 교차 지원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동국대의 경우는 어떻게 이제 줬냐면 수학으로는 주지 않고 과탐으로 줬어요. 근데 수학으로 주지 않고 과탐으로 줬다고 해도 저희는 과탐을 기준으로 해서 교차 지원이 실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볼 수 있겠죠. 건대보다 조금 좋았던 건 뭐냐면
단과대별로 세분화해서 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과탐의 지원 대비 합격률을 보시면 불교대학 23.08%, 문과대학 20.86%, 법대, 사과대, 경찰, 사법대가 20.65, 경영대 26.85, 사범대가 18.09로 20% 초반에서 사범대 같은 경우는 20% 조금 못 되는 비율로 이제 교차 지원을 하고 최종 합격을 했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숙대의 경우는 미적의 기하의 과탐의 합격생이 몇 퍼센트였다? 22.01%. 그래서 건대와 동대와 숙대가 건대는 좀 미적 기하의 교차 지원에서 최종 등록자가 높았고 동국대와 숙명여대는 20% 전후에서 좀 교차 지원이 실제 대학에서 준 자료, 그러니까 이거 전체 자료겠죠. 전체 정보값으로 봤을 때는 있었으니 이 점을 좀 고려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어디가의 70% 입시 결과를 가지고 좀 따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군, 나군, 다군에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이게 전년도 기준이에요. 2022 기준이라서 모집군이 바뀌었으면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유의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는 거기 국어의 70% 컷, 영어의 70% 컷, 수학의 70% 컷, 이렇게 국수탐의 70% 컷의 평균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 평균 70% 컷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정밀하지 못합니다. 왜요? 대학은 실제 정시 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뭘 쓰죠? 예, 환산점을 쓰잖아요. 대학별 환산점. 그래서 나중에 실제 지원을 할 때는 환산점을 따지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것? 대략적인 위치를 잡고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서 건국, 동국, 숙명, 홍익에서 어떤 입시 결과쯤이 대략적으로 발생하는구나에 대한 대략적 접근을 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군에서 저 동국대 중위권, 그러니까 이거의 학과별 70% 컷의 범위를 그린 거예요. 그럼 제일 낮은 학과가 제일 아래쪽에서 제일 높은 학과가 제일 높은 쪽으로 해서 막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그려봤는데 동국대 중위권 학과쯤에 합격하는 80점 조금 중반 조금 넘는 점수를 가지고 가군에서는 좀 괜찮았는데 이걸 나군으로 옮기면 동국대 어떻게 되죠? 학과의 끝선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동국대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군으로 지원하느냐 나군으로 지원하느냐에 편차가 발생하더라. 그리고 건국, 동국은 다군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AI 융합과 한 개씩만 뽑고 홍익대가 좀 많이 뽑잖아요. 그렇게 이제 홍익대를 넘어갔을 때도 어떻죠? 가군의 동국대 중반쯤이 홍익대에선 좀 위쪽으로 잡히니까 다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겠지만 다군을 쓸 때 가군의 동국대를 중위권 들어올 때 다군의 홍익대는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겠구나.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쪽을 보시면 가나다군이 이렇게 깔리는데 가군의 건동숙, 나군의 건국대, 동국대, 다군의 건동홍 이렇게 깔릴 때 저기 80대 좀 87, 88, 고기 87 언저리에 있는 동국대를 기준으로 다시 보시면 그랬을 때 가군의 중간급 정도의 학과의 70%컷 정도의 합격하는 학과가 나군으로 옮기면 어땠다? 중간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자연 계열에 있어서도 가군보다는 나군이 점수가 조금은 높게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의심하시고 접근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죠? 나군의 건국대를 보세요. 나군의 건국대 중간 정도에 걸쳐 있는 그 검정선이 가군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지막 밑선에도 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군에는 지원할 만한 애가 건국대의 경우 가군으로 넘어오면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경쟁률 좀 분석적으로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경쟁률과 관련해 정시 모집 지원 시 추가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이건 제가 정리한 시간대별 경쟁률인데 전년도에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5일 동안 모집을 했어요. 건대는 첫날 모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둘째 날부터 4일간만 모집을 했는데 5일간 모집을 할 때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될까요? 좀 생각해보면 1일차, 2일차에 누가 들어올까요? 선생님들. 네, 맞습니다.
점수가 좀 남는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보통. 그죠? 수시 때 이미 떨어져 본 애들이 혹은 작년에 이미 떨어져 본, 재작년에 이미 떨어져 본 졸업생이 무모하게 덤비는 일은 굉장히 정시 때는 적게 나타나더라고요. 시간대별 경쟁률 제가 한 7, 8년간 준비를 해봤더니,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어떻다? 합격은 많이 하는데 등록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대학이 다른 대학에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일차나 4일차 오전쯤 들어오는 중간쯤에 모집 일정상 들어오는 애들은 어땠냐? 합격은 중간 정도 하는데 등록은 어땠다? 많이 하더라. 여기서 60% 정도 등록하는 일도 흔하게 발생했대요. 왜요? 이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거든. 자기 정시 모집 지원한 대학 중에. 마지막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4일차 오후나 마지막 5일차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내가 지원을 못하고 붙들고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죠? 점수가 모자란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합격도 못하고 등록도 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냥 경쟁률을 그냥 보기보다는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조금 볼 때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조금 높여줄 수 있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숙명여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숙명여대 조 라인을 보면, 그러니까 대학 무시하고 그냥 보세요. 그 중간 구간의 마지막 경쟁률 0.25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동국대의 경우는 1.11이었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제일 많은 등록자가 발생한다고 말했으면 중간 경쟁률의 결론이 0.25와 1.11이라면 이 상황에서는 0.25 쪽이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최종 경쟁률, 마지막 나한테 보여준 경쟁률은 숙명여대가 3.50이고 동국대가 4.0.5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 둘의 합격 가능성은 그럼 0.5 수준이 아니죠. 중간 경쟁률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입시 결과가 큰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의 시간대별로 끊어서 보시면 좀 좋습니다. 좀 더 경쟁률에 대해서 모집 일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경쟁률 공개 시간이 다르고 마지막 원서 접수 마감일에 보여주는 시간이 달랐어요. 건대는 15시, 동대는 14시, 숙명여대 15시, 홍익대 15시. 보통 오후 3시까지 보여주고요. 경쟁률 공개 방식은 건대는 하루 2번 공개했어요. 전년도에. 10시 랑 17시. 근데 첫날은 17시만 공개했어요. 그 다음에 동국대는 10시, 14시, 17시, 숙명여대는 9시, 13시, 17시, 홍익대는 3시간 단위로 했고 올해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건동, 숙은 첫날 모집을 안 합니다. 둘째 날부터 모집 일정상 모집을 하고 홍익대는 5일을 다 하더라. 근데 한 가지 좀 저희가 유념하고 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2022년은 그 추가 모집 합격자 발표를 21일까지 21시까지 했는데 올해는 바뀌었죠. 수시 때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6시까지로 바뀌죠. 그럼 어떤 일이 이 급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나 뭐 서성한 이런 최고 최상위권 대학은 받는 여파가 좀 적을 거예요. 근데 거기부터 뭔가 서영고에서 추가 모집자를 발생했다 그러면 도미노처럼 충원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 나를 건동, 홍부터 서경, 삼류, 한서까지 내려오면 시간에 쫓겨서 추가 모집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전년도보다 3시간을 추가 모집 시간을 줄였다는 건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좀 고려하시고 이제 6시 넘어서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올해는. 왜요? 발표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18시까지로 이제 올해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동숙 홍의 경쟁률을 이제 인문자랑 합쳐갖고 다 정리를 해봤더니 1대 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좀 경쟁률이 과열돼서 입시 결과가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통 동국대, 홍익대는 이제 2일차와 3일차에 나타났지만 보통 4일차 오전 오후에 2급에서는 이제 보통 1대 0을 넘어가서 주입계 경쟁률을 봐야 되는 구간이 생기더라라는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룹에서 유의사항을 말하면 건국대는 영어 2등급 감점의 계열별 편차가 천점 기준으로 인문은 마이너스 3점, 자연은 마이너스 1.5점이다. 이 부분 고려하고 다군에서 나군으로 바뀐 학과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 때 주의하라. 왜요? 달라지겠죠. 군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미래에너지공학, 스마트 운행체 공학, 스마트 IC 융합공학, 화장품 공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문 2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높고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서 인문 1보다 합격선이 좀 높게 형성되는 경향성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의하시고 지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는 가정교육과가 2022년에 수학 미적분 기하를 지원했는데 이제 2023년에 확통까지를 포함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수학과 올해의 수학이 편차는 있겠지만 지원할 수 있다 없다의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 쓰시고요. 다군에서 나군으로 바뀌었으면 입시 결과도 많이 달라지겠죠. 불교학부, 국어국문, 창작학부, 통계학과, 정치, 외교학 전공, 약학과가 여기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나군에서 가군으로 바뀐 게 물리, 반도체과학과, 건축공학부가 바뀌었고 나군에서 가군으로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가 바뀌었다라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숙명여대의 경우 전년도와 영어 환산 점수가 바뀝니다. 전년도에 1, 2, 3등급이 각각 195, 80으로 등급 간 격차가 더 심했어요. 근데 올해 198점, 94점. 그러면 2등급이 받는 여파가 올해 더 준 거잖아요. 3등급이 받는 여파가 더 준 거잖아요. 작년도에 85점 받고 숙제 지원한다 그러면 깎이는 이유가 되게 큰데 올해 기준은 94점으로 줄여줬으니까 좀 전년도와 다른 일이 발생한다라는 걸 유념해 주시면 좋고요. 인공지능공학부 수능 반영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미기 플러스 과탐이었는데 확통 본 애들, 사탐 본 애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라는 거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익대의 경우 건동문수 중 유일하게 어떤 걸 반영한다? 표준 점수야.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영어 2등급에 대한 감점폭이 가장 컸다. 그럼 영어 환산 점수가 전년도 200, 195, 188에서 올해 195, 88인데 이걸 200으로 환산하면 200, 190, 176으로 전년도보다 2등급의 감점, 3등급의 감점이 어땠다? 커졌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고 아이들 지원을 지도해야 된다는 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광운, 국민, 명지, 상명, 서울, 거기, 세종, 숭실의 특징 및 지원 전략을 살펴보면 인문 쪽에 있어서 광운, 국민, 명지의 변화는 좀 적은데 상명의 변화는 있습니다. 나군이 52명 늘었고요. 다군은 아예 선발을 안 하게 전년도에 선발 48 선발인데 올해는 선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의 경우는 가군에서 선발을 안 하다 갑자기 140명을 뽑아요. 이 가군으로 넘어온 대학 좀 신경 써야겠죠. 그 다음에 나군이 99명이나 이제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숭실대의 경우 41명이 가군에서 증가했다. 네, 그 융합 숭실대의 경우 융합 특성화 자유 전공학부가 있는데 이게 사실 공통이나 인문자에 둘 다 쓰는 공통인데 수능 반영 방법을 봤을 때 확통을 봐도 사탐을 봐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문계로 좀 분리해 작성했음을 설명드립니다. 자연의 경우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모집 인원과 모집 군에 있어서 광운 국민은 별로 변화가 없고 명지의 경우 나군에서 56명이 줄었다. 그 다음에 세종대의 경우는 가군이 180명이 늘었고 나군이 143명이 줄었다. 그 다음에 숭실대의 경우는 다군이 46명이 늘었다. 이런 걸 참조하면 좋고요. 얘네들은 2급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 지표를 씁니다. 다 수능 100이긴 한데 첫 번째로 광운대 세종대는 어떻죠? 얘 표준 점수의 변표를 써요. 국민대 서울 과기대는 어떻죠? 얘 표준 점수만 써요. 그 다음에 명지대 상명대는 어떻죠? 100분위만 써요. 그 다음 숭실대는 또 어떻죠? 희한하게 국수는 표준 점수를 쓰고 영어는 100분위를 써버립니다. 다 다르죠. 탐구 과목 수도 대부분 다 두 과목이지만 100분위를 쓰는 명지상면은 탐구도 한 과목을 가정합니다. 가산점의 경우도 광운대의 경우 정보융합학부는 미적기하의 10%, 과탐이 10%, 건축학은 미적기하의 10%, 명지대도 자연과학대, 공과대, ICT 융합대, 건축학부의 건축학 전통 건축 전공 과탐의 10%, 상명대는 미적기하의 10%, 과탐의 5%, 서울과기대는 자연계 과탐의 3%, 두 과목 각각 최대 6% 받을 수 있는 거죠. 세종대의 경우는 창의 소프트학부 미적기하 5%, 국방, 그다음에 항공시스템공학 같은 경우 미적기하 10%, 숭실대는 자연2 융합특성화 자유전공에 미적기하 5%, 과탐 각각 2.5%, 총 5%를 준다. 국가안보 국방 관련 학과는 이제 일부 학과는 이제 다음 설명부터는 좀 특수학과니까 제외하고 일반적인 자연계열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으니 다 뭐 미적기하의 과탐에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그 보는 애들이 다 지원하는 애들이 미적기하의 과탐을 응시하는 애들이면 편차가 없지 않느냐. 근데 말씀드렸지만 기본값이 30이었는데 가산점을 주게 된다면 실제 반영 비율은 30보다 커지는 거잖아요. 33, 34, 35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광우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 서울과기대 이런 대학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숭실대까지 반영하는데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반영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중간에 그 파란색 네모 띠를 보시면 동일 학생의 국수탐의 표준 점수 조합 성적으로 봤을 때 센지락 프로그램 관련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58,030명 중에 1,458등이었잖아요. 근데 초록색 아래쪽을 보시면
어때요? 1366등으로 어때요? 백분위 조합 성적과 표준 점수 조합 성적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석차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활용 지표를 표준 점수로 쓰냐, 백분위를 쓰냐, 탐구의 경우 변표를 쓰느냐, 그냥 표준 점수를 쓰냐, 그냥 백분위를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급에 있어서는 아까 여기 보여드린 대학들에 있어서 어떤 활용 지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석차가 달라지고, 석차가 달라진다는 건 합격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각각의 대학들을 좀 따져주셔야 되는 일들이 이급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센지나 대수능 실체적 분석 자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어느 대학이 표준 점수를 쓰고 어느 대학이 백분위를 써요. 그럼 전년도 대수능 실채점 가지고 보면 1등급 안에서 표준 점수의 편차가 149에서 140점까지 무려 9점이 발생했는데 이게 더 어떻게 돼? 백분위 100으로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솔직히 광운대에서 숭실대까지 1등급 받고 지원한 애들보다는 2, 3등급 받고 지원한 애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2등급, 3등급을 각각 보시면 2등급 백분위는 91, 89로 백분위의 점수차가 2점이었는데 표준 점수의 점수차는 1점밖에 안 나죠. 120조 124점이었으니까 3등급에서도 표준 점수의 차이는 122, 121점 1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백분위로 옮기면 2점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1점 차와 2점 차이는 점수의 격차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로 인해 석차의 변화나 실제 총점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니 표준 점수로 백분위로 반영한 데는 각각 따라서 석차가 어떻고 합격 가능성이 어떻다는 걸 이 급에서는 각각 좀 세밀하게 따져줘야 된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반영 방법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어는 30에서 35, 수학은 30% 내외, 영어는 모두 20, 탐구도 20% 내외로 반영을 했는데 좀 적게 반영하는 대학이 어디? 숭실대 경상 쪽이었어요. 25로. 그 다음에 좀 많이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과기대 문창고가 40%로 국어 반영 비율이 좀 높아서 신경을 쓰셔야 됐고 수학의 경우는 25씩 반영하는 데가 광운대 인문, 상명대 인문, 서울과기대 인문, 숭실대 인문 쪽이 수학의 반영 비율이 좀 적었다. 그 다음에 광운대 경영이랑 국제통상, 그 다음에 숭실대 경상 쪽이 35%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았다. 그럼 반영 비율 높은 애들을 이쪽을 좀 지원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죠. 영어는 다 똑같으니까 이때 영어의 등급별 반영 비율을 따져야 될 거고 탐구 영역을 좀 적게 반영하는 대학은 어디? 광운대 경영과 국제통상학부였다. 좀 많이 반영한 대학은 서울과기대 문예창자학과였다는 점 정도를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는 좀 보시면 국어는 20에서 25, 수학은 30에서 35, 영어는 모두 20, 탐구는 20에서 25 수준이었는데 세종대 창의소프트 학부의 경우는 국어가 30으로 좀 많이 반영하죠. 그러니까 국어 잘 보는 애들은 자연계열 중에서 이 과를 좀 고려하시면 좋고 탐구의 경우 창의소프트웨어는 10으로 줄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탐구를 못 보고 국어를 잘 봤다 그러면 창의소프트 학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가 30으로 다소 높죠. 그래서 탐구를 잘 봤어요. 그럼 국민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영어의 등급별 환산 점수는 어떠한가? 2급을 지원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받는 등급은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점으로 말하는 대학도 있고 100점으로 말하는 대학도 있고 이제 거기 135점 이렇게 말하는 대학도 있었는데 다 어땠죠? 앞쪽에서 설명드릴 때 반영 비율이 20%로 동일했잖아요. 그래서 그 명지대나 상명대나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 제가 200점으로 환산을 해보니 어디가 좀 그 2등급과 3등급의 격차가 컸느냐? 네, 숭실대가 제일 컸어요. 8점으로. 서울과기대는 7.4점으로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에 국민대가 6점으로 좀 상대적 편차가 컸습니다. 따라서 숭실대 8점, 서울과기대 7.4점, 국민대 6점 이나 차이가 나니까 영어 3등급을 받았을 때 2등급을 받았을 때 격차가 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니 요새 대학은 좀 영어 성적을 고려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급에서는 그 한국사회 평균이 4등급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점 요인이 발생하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거기서 보시면 서울과기대가 마이너스 1점 정도, 세종대가 0.2점, 숭실대는 0.5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기대가 1점, 숭실대가 0.5점, 세종대는 0.2점 미미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학 3등급과 4등급에 편차가 없었다는 걸 고려해서 이제 좀 생각이 돼요. 1점의 격차가 그러니까 0.2점 정도는 괜찮지 모르겠지만 1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영향이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울 과기대를 지원하실 때는 한국사 4등급은 좀 따져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센진학 프로그램상 이 대학들의 교차 합격률은 숭실대 17.9%, 명지대 18.3%부터 그 광운대 34.7%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건국대가 25, 28, 39, 20인 공간은 좀 더 범위가 넓어졌다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학에서 한 건 센진학 프로그램에 들어온 정보값만을 기준으로 하니까 대학의 전체 정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2급에서 대학에 요구했더니 준 대학은 두 군데였습니다. 광운대, 명지대가 관련 내용을 줬는데 광운대 정보가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 어떤 일이 있죠? 네, 교차 지원율이 7%밖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합격률을 주지 않았어요. 교차 지원율을 주긴 했지만 7%짜리도 있고 몇 프로짜리도 있더라. 경영학부나 국제통상학부를 보시면 57.7, 45.4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과별로 교차 지원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2급에서는. 그래서 경영이나 국제통상 같은 교차 지원 비율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거기 동북아 문화산업이나 산업심리, 국문 미디어 커미션 이런 건 10% 이내로 교차 지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학과별로 편차가 있을 수도 있겠다를 경쟁률을, 시간대별 경쟁률을 좀 보시면서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좀 유념해 두시고요. 자, 그 어디가 출처 70%로 좀 보시면 국민 서울과기대 숭실대가 가군, 그다음에 광국민 명지상면 서울과대 세종 숭실대가 나군, 그다음에 다군의 광국민 명지상면 전년대 그 이제 정시 모집을 실시했는데 거기 광운대 기준으로 좀 보시면 나군에서 중간쯤에 해당되는 성적이 다군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상위권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대의 경우는 다군에서도 상위권에 걸쳐 있게 되면 나군으로 넘으면 그 막대발을 초과해서 위쪽에 있으니까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군별 다르다. 군별 분명히 다르니 이중 전공, 복수 전공을 고려할 때 어느 군에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에 대한 고려가 좀 참고해서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자연도 마찬가지로 가나다군에서 서로 다른 모집을 했는데 80대 초반에서를 기준으로 좀 보시면 국민대의 경우 가군의 중간쯤이 어디로 가면 나군으로 가면 밑선보다도 아래에 있죠. 가장 낮은 학과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가군에서 어느 정도의 합격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이 나군으로 넘으면 국민대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유념해 두고 좀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걸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년도에는 이 대학들이 각각 마지막 날 원서 접수 마감일 날 광운대 언제까지 경쟁률을 보여주냐면 12시, 14시, 12시, 15시, 16시, 12시, 14시 대부분 다 1시간 단위로 공개했는데 서울과기대는 하루 3번만 공개했어요. 10시, 14시, 16시. 올해 5일 대부분 다 모집을 하는데 명지대, 세종대, 숭실대는 하루 늦게 2일, 12월 30일 2일차부터 모집을 하더라. 그리고 요급의 대학들은 보시면 1대 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좀 과열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4일차 오후에 좀 1대 0을 넘어가는 일들이나 아니면 그 원서 접수 마감이 5일차 오전에 1대 0을 넘어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 굉장히 주의 있게 경쟁률을 살펴보시면서 경쟁률이 어떻게 가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오른쪽 끝에 블라인드 경쟁률, 블라인드 비율이라고 해서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블라인드 경쟁률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마지막으로 경쟁률을 아까 그 12시, 14시, 15시까지 보여준다라고 하고 최종 경쟁률은 거기서 12시까지 보여줘도 16시 혹은 17시까지 모집을 18시, 17시까지 모집을 하니까 더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는 경쟁률이 얼마나 됐는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해본 건데 어떠세요? 보시니까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40에서 50 정도에서 블라인드 경쟁률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2급에서는 유치 작전이 그만큼 어떻다?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경쟁률이 거의 40, 50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급 대학 진학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건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별 유의사항은 광운대는 표준 점수 플러스 탐구, 변표를 쓰는데 탐구를 2과목을 반영한다. 영어 환산 점수를 조정해서
전년도 200, 197, 191을 올해 어떻게 했다? 200, 198, 190으로 좀 줄였다. 그래서 전년도도 영어의 타격이 줄어들었다. 고른 기회 전형을 수시에서 정시로 바꿔서 정시 지원이 가능하고 국민대는 탐구 변포 쓴다 안 쓴다 그냥 표준 점수를 가져온다. 올해 좀 달라짐이 있겠죠? 탐구 두 과목이다. 활용 지표를 어떻게 했다? 백분위에서 표준 점수로 바꿔버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전년도 입시 결과가 굉장히 안 들어맞을 수 있어요. 그죠? 활용 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은 굉장히 올해 지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국민대 인문계열 수능 반영 비율이 국수 영탐이 30, 30, 20, 20에서 어떻게 됐죠? 30, 20, 20, 30으로 탐구의 비율이 10 늘고 수학의 비율이 10 줄었죠. 그럼 이것도 굉장히 달라지겠죠. 활용 지표도 달라졌는데 반영 비율도 인문계 달라졌다. 그럼 이건 전년도 자료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영어 환산 점수는 보시면 100점, 98점, 95점에서 200, 196, 190 바뀌었는데 사실 100점을 200점을 바꿨을 뿐 점수의 차이는 없다. 다만 이제 활용 지표가 바뀌고 반영 비율이 바뀌었다. 이 점을 더 신경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지대의 경우는 100분 이내 탐구항공, 탐구항공 망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100분 이상 석차가 좋게 나오는 애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가군의 반도체공학과 9명 신설됐고 전공자유학부 자연 쪽이 폐지됐다는 건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상명대의 경우 100분 이내 탐구 한 과목으로 명지대와 같은데 다군에서 뽑던 애들을 나군으로 옮긴 학과들인데 국교, 영교, 교육학과, 수교, 사범대학과 쪽으로 넘어온다. 따라서 전년도 다군에 모집했을 때와 나군으로 바뀌었을 때는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해야 된다. 서울과기대의 경우 표준 점수를 본다. 탐구의 변표를 안 쓴다는 거죠. 탐구 두 과목이다. 영어 3등급의 3대적 감촉법이 어떻다? 2급에서 컸다. 200점 기준으로 어땠다? 마이너스 14.81점이나 됐다. 따라서 이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가군 경영학과 4명이긴 하지만 좀 신설됐다. 글로벌 테크노 경영 전공이 세종대의 경우 표준 플러스 변표 탐구 두 과목인데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렇게 국제학부 외 이렇게 많은 학과가 옮겼으니 이런 학과를 지원할 때는 전년도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모집군이 바뀌었으니까. 숭실대 표준 플러스 100분위 탐구 두 과목인데 영어 3등급의 상대적 감촉폭이 어떻다? 크다. 따라서 서울과기대나 숭실대 지원할 때 영어 3등급을 받았을 때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룹 여대입니다. 그래서 덕성 동덕은 별 변화가 없었지만 서울여대 가군에서 41명이나 줄었다. 신경 써야 된다. 자연 같은 경우는 서울여대 가군에서 35명이 증가했으니 이 부분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수능 100이고 다 100분위를 쓰는데 한 군데가 좀 보이시죠? 어떤 대학이요? 탐구 과목 수에 있어서 성신여대가 두 과목을 반영하더라. 덕성동덕 서울 다 한 과목인데 두 과목이다. 그래서 이급에서 탐구 두 과목을 잘 봤다 그럼 우선적으로 성신여대를 고려할 합격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겠죠. 물론 약대 같은 것도 있는데 저희 의학학 계열은 다른 강의가 마련되어 있어서 제 강의에서는 좀 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부분에서 이제 미적기하의 5%, 덕성여대 5%, 동대여대 10%, 그다음에 서울여대에서 미적기하 10%, 5% 주는 등이 있는데 이게 실질 반영 비율의 편차를 좀 고려할 수 있으니 덕성여대 자연계열 대학은 과학기술대학 볼 때 다 미적기하 보는 거 아니야? 네, 최초의 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성신여대 가산점에 제가 물음표를 넣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복잡해요. 어문계열 한문교육과의 경우에 어떻다? 제2외국어 한문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 준다. 그 다음에 간호학과의 경우 수학은 10%, 물리, 물투, 화투, 생투를 보면 5% 가산. 그러니까 학과별로 대단히 군별 대단히 가산점이 복잡하죠. 그래서 성신여대 아까 탐구가 두 과목인데 가산점도 복잡하니까 계산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센지락 프로그램이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센지락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좀 더 환산점을 좀 더 성신여대의 경우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능 방법으로 보시면 저기 성신여대 인문 A, 인문 B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래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인문 계열에 있어서 주로 30인데 아닌 대학이 있죠. 덕성여대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지정이 아닙니다. 반영 비율이. 자기가 우수한 영역대로 30, 30, 15를 지정해요. 그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대학인 거 보이시죠? 그죠? 국어를 무조건 30을 가져가가 아니라 국어 못 봤으면 15를 가져가는 얘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덕성여대는 좀 주의하실 부분이 크고요. 국어에서 제일 적게 반영하는 게 있죠. 그래서 국어를 망쳤어도 지원할 만한 게 성신여대 경제학과 10밖에 반영을
안 하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보는 게 어디? 동덕여대 커뮤니케이션 문화예술 경우 33으로 조금 높고 서울여대 인문도 높더라. 그 다음에 수학의 경우 성신여대 경제가 몇 가지? 40까지 가져가서 조금 높더라. 그 다음에 영어도 40까지 가져가서 높더라. 그럼 수학이나 영어를 잘 보내는 성신여대 경제학과를 1급에서 미리 고려할 경우 합격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으시겠죠. 탐구의 경우는 어떻다? 성신여대 탐구를 좀 못 봐도 되는 10 정도로 줄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요 여대들을 지원할 때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탐구를 많이 보는 데가 있죠. 보통 이제 20에서 30선인데 30을 초과하는 게 동덕여대 커뮤니케이션 문화예술이 33으로 높고 서울여대도 33. 단 서울여대에 가로가 되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죠? 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서울여대는 과목 제한 없이 국수 영탐 중에 한 과목을 버릴 수 있는 거고 동덕여대의 경우는 영탐은 커뮤니케이션 문화예술 경영에서 기본값은 무조건 지정 과목이지만 국수 중에 하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계열 경우는 보시면 덕성여대 똑같죠. 30, 30, 15. 자기 맘대로 비율을 우수한 영역수로 조합할 수 있으니 다른 여대와 다르다. 그 다음에 국어의 경우 성신여대 AI 융합학부 10까지 줄여준다. 반면 서울여대 자연이나 수학과는 33까지 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유의해야 되고 탐구도 한 과목 버릴 수 있지만 높아질 수 있으며 주의한다. 단 서울여대 수학과 수학은 어떻다 33으로 지정이다. 얘는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넘어가서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를 좀 보시면 여자애들이라서 앞에 광운대부터 숭실대까지 해서 3등급이 주로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2등급도 많더라고요. 애들이 여자애들이 그 영어를 좀 더 잘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3등급과 2등급 선에서 어떤 편차를 가지는가를 좀 보시면 되는데 다 일단 기본값 100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덕성여대는 3등급을 받았을 때 2등급의 편차가 2점, 동덕여대는 6점, 서울여대는 2점, 성신여대는 3점으로 어디가 제일 컸다? 동덕여대가 큰데 아래 1000점 만점에 15% 환산, 1000점 만점에 30% 환산, 뭐 동덕여대는 30, 33, 15%, 성신여대의 경우 20, 30, 40으로 과마다 대단히 실제 반영 점수가 다르죠. 그래서 영어의 반영 점수가 동덕여대의 경우 6점으로 단순 제시한 점수에서 100점 만점에 6점 차이나 나라고 하지만 이게 15%를 가져가느냐 30%를 가져가느냐 33%를 가져가느냐 성신여대의 경우 2등급 97과 3등급 94는 3점밖에 안 났지만 이게 40%까지 가져가느냐 20%까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과마다 되게 다르겠죠. 영어의 실질 반영 점수가. 그 부분은 여기 정리된 표에서 좀 유념해서 여대는 앞서 언급한 그 어떤 대학들보다 영어 등급의 조합이 실질 반영 점수가 복잡할 수 있으니 각각을 잘 따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의 경우 보통 4등급 맞는데 큰 차이 없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여대가 0.05점 차이고 성신여대가 0.5점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성신여대 0.5점 정도였다라고 유념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지락 프로그램에 있어서 교차 지원과 합격률은 좀 대단히 편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한적 정보값이니까 이 대학들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라고 실제 당신들이 이제 진행한 최종 합격률을 대학이 실은 전체 정보값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교차 지원 비율이 9, 14, 9, 10 정도 됐고 교차 합격률의 비율은 동덕이 63, 서울여대 38, 성신여대 26, 덕성여대 4.5 정도였다. 근데 이건 센진하게 제한적 정보값이다라는 것 정도로 유념해서 교차 지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0% 컷으로 보시면 그 쓸 수 있는 대학이 제한적이죠. 그죠? 동덕여대는 나다군밖에 못 쓰는 거고 서울여대는 가나다 다 쓸 수 있지만 성신여대는 가군밖에 못 쓰는 상황이었다. 전년도. 그래서 이제 서울여대 중간값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들어갔을 때 가군에서 서울연대 중간값 정도를 가지는 입시 결과 70% 중에 이게 가군으로 넘어가 어떤 일이 발생했다? 조금 중간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더라 라는 걸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가군은 가나군에 비해서 모집 대학이 적고 모집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으니까 가나와 동일하게 다군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다군을 이제 지원하실 때는 가나와 동일한 영향력이 있을 거 혹은 변수가 있을 거야 보다는 다군은 가나군과 굉장히 다른 변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접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연 계열에 있어서는 70% 후반, 80% 조금 못 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저기 성신여대 기준의 가군에선 중간값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게 나군으로 옮겨버리면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신여대를 지원한다고 해도 가군에 지원하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고 나군에 지원하는 게 다소 떨어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시길 말씀드립니다. 덕성, 동덕, 서울 성신여대는 성신여대 빼고 다 5일간 모집합니다. 성신여대만 하루 늦게 모집하고요. 얘네들이 마지막으로 경쟁률을 보여주는 전년도 시간은 덕성 15시, 동덕 14시, 서울여대 13시, 성신대 15시였는데 1시간 날려 보통 하는데 성신만 10시, 13시, 17시로 하루 3번 공개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대 0이 어디 넘어가냐, 시간대 경쟁률로 했을 때 4일차 오후나 5일차 오전에 이제 1대를 넘어서 그 4일차 오후와 5일차 오전에 좀 더 주의 깊게 경쟁률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 블라인드 경쟁률이 보통 30대 후반에서 50대 혹은 60대 초반까지 좀 30, 40, 50, 60까지 이제 좀 나타나는 경향이 보이더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별 유의사항은 덕성여대가 국수형 우수한 영역 순으로 30, 30, 15를 조합하기 때문에 탐구는 25를 반영하고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덕성여대를 돌았을 때 갑자기 석차가 쭉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경쟁률을 보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어 환산 점수는 198, 94에서 3등급을 어떻게 바꿨다? 96으로 바꿨다. 그래서 3등급이 이제 작년보다는 더 감점폭이 줄어들어서 지원할 만하다. 동덕여대의 경우 영어 3등급의 상대적 감점폭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9점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었고, 다 이제 학과 따라 좀 달랐잖아요.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 탐구 반영 과목 수가 2과목에서 1과목으로 변경되니까 동덕여대도 다르죠. 탐구가 2과목 반영일 때 1과목일 때는 전년도 입시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니까 올해는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 서울여대의 경우 4과목 반영이었는데 3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전년도 입시 결과가 무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영 과목 수가 바뀌어 1과목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인문은 3, 2, 3이었고 자연은 2, 3, 3이었는데 올해 1과목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이 부분이 좀 다르다. 영어 환산 점수가 197, 94, 80에서 98, 96, 93으로 4등급까지도 어찌 보면 서울여대를 지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 2등급과 3등급의 타격을 좀 줄여준 상황이다. 성신여대의 경우는 덕성, 동덕, 서울, 성신여대 유일하게 탐구 2과목을 반영한다는 게 주의사항이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학입니다. 삼육서경, 한서경, 인서울의 마지막. 얘네들 정말 저희 걱정 많이 되고 잘 붙이고 싶은 애들인데, 모집 인원상의 변화는 한성대만 나군에서 30명 정도 줄고 큰 변화 없다. 인문 쪽엔. 자연 쪽에서는 한성대가 나군에서 30명 늘고 큰 변화 없다. 근데 이제 보시면 전형 요소는 다 백분위 쓰고요. 탐구 과목에 있어서 한성대가 1과목이니까 탐구 1과목을 잘 본 애들은 한성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가산점을 3, 6대밖에 안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보이시죠? 한국사를 탐구 과목 대체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그 말 많이 한국사 좀 열심히 해봐. 왜요? 인서울에 길이 열릴 수도 있어. 이런 식의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탐구원 과목을 3학대가 가져가면 한국사의 등급별 반영 점수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한국사 잘 본 애들을 3학대가 인서울 안 되다가 인서울 되게 해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문 반영 비율을 좀 보시면 3학대가 되게 독특하죠. 우수한 순으로 4, 3, 2, 1. 그럼 완전히 달라지죠. 지정 반영 비율을 갖고 있는 대학과. 그래서 3학대는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다 한국사를 탐구 대체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3학대는 다른 서경 한성과 굉장히 다른 입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서, 그러니까 3학대로 돌리면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가 버리는 애들이 인서울 안 되다가 분명히 있고 걔들한테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경쟁률을 잘 시간대별로 보시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따라한 게 어디다? 한성대, 나군, 상상력, 인재F다. 똑같은 방식이다. 그 다음에 수학이 서경대가 어떻다? 인문에서 10까지 줄여져 버려요. 수학 못 보면 서경대를 우선 먼저 생각하면 좋겠죠. 자연계 모집에서는 똑같아요. 3학대가 4, 3, 1 우선순으로 4, 3, 2, 1이니까 40, 30, 20, 10이니까 그 점 좀 주의하셔야 되고, 국어에서 서경대가 10까지, 국어 못 보내면 서경대가 확실히 줄여줄 거 줄여주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하고요.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를 좀 보시면 그 전년도 기준으로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1등급, 2등급, 4등급까지 누적하면 53%가 수능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3육석의 한성을 지원하는 애들의 대부분도 3등급쯤을 맞더라고요. 영어에서. 그럼 얼마쯤을 깎는데가 중요한데 서경대가 100점 만점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뭐 2등급에 3등급 격차가 3점쯤 나는 거고 서경대가 10점 내죠. 한성대가 3점쯤 내서 그럼 뭐가 보이세요? 서경대의 영어 감점이 굉장히 크구나. 이게 굉장히 주의할 부분. 3육대는 10, 20, 30, 40으로 자기가 골라갈 수 있어서 3점의 격차가 40%까지 확대될 수도 있고 10%까지 줄 수도 있다는 걸 유념해 두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성대도 이게 20%, 서경은 25까지 오니까 실질 환산 점수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건 표를 보시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사에 대한 게 3육대가 거의 유일하게 탐구를 한국사로 대체해 주니까 굉장히 독특한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1등급에 98, 2등급에 95, 3등급에 92.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어떤 애가 95로 간 역사 매니아들 있잖아요. 다른 성적은 안 나오면서 한국사 솔직히 절대평가라서 1등급 따기, 2등급 따기 괜찮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높은 점수로 바꿔주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요. 서경대, 한성대는 4등급을 받아도 뭐 한성대의 경우는 감점이 없는 거고 서경대의 경우는 몇 점? 전체 총점 중에 1점 정도의 감점이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차 지원 관련돼서는 센제너에서도 이제 다루지 않아서 대학에 요구했고 그 중에 한성대가 합격률에 대한 정보값을 줘서 보시면 한성대급으로 내려오면 인문학부, 그러니까 왼쪽이 주간이고 오른쪽이 야간인데 주간의 경우는 어때요? 뷰티, 디자인 매니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패션 산업학부는 대충 15에서 20 사이에서 합격률을 보였고 상상력 인지학부나 문학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50이 넘어가는 교차 지원 합격률을 보이더라. 그 다음에 야간으로 보면 10%에서 20%까지 좀 나타나더라 교차 지원이. 근데 어쨌든 여기 한 20% 남짓, 그다음에 상상력 인지학부 문화 콘텐츠는 50% 남짓 교차 지원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가 합격 70% 컷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할 때 60% 조금 넘어가서 6, 70 사이에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육대 서경대를 가군과 다군에 포진돼 있는데 3육대에 그 좀 높은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군에서 그게 다군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서경대 낮은 학과밖에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군별 모집을 하실 때 군별 모집을 3육석의 항생을 따질 때는 좀 더 편차가 크니 이에 대해 유념해야 된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예, 보시면 저기 3육대 분명 60 이상이라서 가군에서 상위권이었는데 이게 서경대로 다군에 넘어가면 하위권 지원도 끝선에도 안 걸리는 일이 나타나니까 3육서경화선 군별 선택에서도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다리고 특히 다군에 서 모집을 하는 서경대가 지금 다군밖에 안 깔려 있잖아요. 이런 경우 다군밖에 모집을 안 할 때는 가나군과는 다른 일이 나타날 수 있으니 훨씬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육서경 한성은 올해 5일간 다 모집을 하고요. 서경대는 13시, 3육 한성은 15시까지 보여주고 보통 10분 단위로 다 경쟁률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근데 얘네들은 좀 더 일찍 나타나요. 1대 0이 넘어가는 인서울 하고 싶은 욕심이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 3일차 오후나 4일차 오후, 5일차 오전까지 좀 다양하게 1대 0을 넘어가는 일이 나타나서 3일차 오후부터 원자투수 마감이 5일차 오전까지 좀 경쟁률을 좀 더 열심히 보셔야 되는 블라인드 경쟁률은 대신 비율이 조금 적게 나타나요. 앞에서는 막 50, 60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30에서 40 혹은 20대까지 이제 블라인드 경쟁률이 나와서 경쟁률을 좀 더 많이 최종 경쟁률을 좀 더 많은 정보값에 가까운 정보값을 볼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3육대와 관련돼서는 우수 영역 순으로 4, 3, 2, 40, 30, 20, 10을 반영한다. 2022년에는 인문은 30, 25, 25, 20, 자연은 20, 30, 25, 25였다. 그럼 완전히 반영 방법이 뒤바뀐 거죠. 전년도 입시 결과는 굉장히 조심해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한국사가 탐구한 과목
대체해준다. 2022년 어쨌든 한국사가 가산점이다. 그럼 또 이것도 완전히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수준의 변화죠. 3위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3위석의 한성중 유일하게 수학에 이제 미기 5% 가산점을 줘서 거기서 또 점수 차이를 최초값보다 만들어낼 수 있다. 다군에서 가군으로 바이오 융합공학과가 옮겼으니 전년도 바이오 융합공학과는 제한적으로 좀 주의 깊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서경대의 경우 모집 인원이 소프트웨어학과는 40명 늘고 전자컴퓨터공학은 40명 줄었다. 그 정도. 한성대는 유일하게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한다. 수능 반영 비율이 어땠다? IT 공과 AI 응용학과의 경우 25, 35, 25, 15였는데 25, 35, 20, 20으로 영어는 줄고 탐구는 늘었다. 상상력 인지학부의 경우는 30, 30, 25, 15였는데 이게 국어가 40으로 늘고 그다음에 영어는 5 정도 줄어서 20으로 줄고 탐구도 5 정도 10으로 줄었다. 그 외 학과는 35, 25, 25, 15였는데 뭐가 바뀌었다? 영어가 5 정도 줄고 탐구가 10 정도, 탐구가 5 정도 늘었다라는 것 정도를 유념하시면 좋을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건국대부터 시작해서 3육대 서경대 한성대까지 18개 대학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설명이 정시 모집 학생 지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